명품 기본 이론서 16강입니다. 16강 서비스 기법 중에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모니터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만 좀 천천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현업에 서비스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다면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더 체감적으로 좀 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모니터링 하면 그럼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그렇죠.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물론 당연히 평가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어떤 기업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고 또 고객의 관점에서 또 고객 만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도 사내 강사를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분기별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어요. 분기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각 매장이 1등부터 저기 꼴찌까지 그 성적표 같은 것들이 분기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는 우수 매장은 상위 20%, 또 하위 20% 매장은 또 클리닉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수 매장은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이게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때쯤 하면요. 너무 긴장돼서 막 전화가 와요. 저희 먼저 좀 알려줄 수 없어요? 저희 몇 점 정도 나왔나요?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적지 않은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그 효과가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의 목적을 좀 짧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서비스 품질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죠.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목적입니까? 감시에 대한 목적이에요? 물론 평가는 맞아요.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과 또 성과 관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통제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모니터링은 직원들을 통제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뭐죠? 부정적이죠? 아니에요.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모니터링을 전문적인 모니터 요원입니다. 물론 뭐 고객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아무나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당히 모니터링의 결과는요, 기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모니터 요원 또는 교육이 되어 있는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결과가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접객 능력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향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서는 뭡니까? 고객 만족을 어때요? 그렇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고객 만족도 강화될 수 있겠죠. 자, 직원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어떤 직원이 잘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잘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또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능력을 어떻게 한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게 돼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직원을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수한 직원을 발굴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투자도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고객 만족이 결국 고객의 재구매를 이끌고 또 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업에 뭐가 돼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종업원의 통제의 기능이 아닌 통제가 아니다, 감도가 아니다, 뭡니까?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요. 보상을 통해서 인정입니다. 우리 이것을 앞에서 나와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과 관리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자주 나오는 건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 화면이에요. 자, 서비스 모니터링의 특징인데 특징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실제 고객이 대우받은
평가 점수와 일치해야 하는 것에 해당되는 모니터링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뭘 찾아주면 돼요? 타당성을 찾아주면 되지요. 바로 이렇게 6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라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성이에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각 지점에 있는 곳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잘하는 매장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진행하다 보면 전체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물론 표본도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고 모니터링의 조사라는 거는 실제 이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다? 전체 접점 서비스의 특징과 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자주 나오고 있어요. 대표성. 전체의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어야 돼. 대표성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객관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죠.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훈련된 모니터 요원의 주관적인 판단 전혀. 평가라는 건 당연히 객관성이겠지요. 자, 객관성을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키포인트 뭐냐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수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에 해당된다? 객관성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차별성입니다. 우리가 같은 서비스업에 있다고 해도요. 업종에 따라서 또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중점적인 체크 항목이라든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하는 점검이라죠. 점검하는 내역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접객 서비스가 있어요. 접객 서비스지만 접객 서비스라 나누지만 우리가 항공 서비스를 보게 되면 항공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이겠죠. 하지만 접객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세일즈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백화점도 들 수 있겠죠. 이것은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상품 지식도 제공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접객 서비스의 항목이어도 세일즈 부분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한 영역도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차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스킬 분야를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행동의 차이점을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니터링 특성의 6가지와 함께 각 해당되는 내용 연결해서 꼭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신뢰성이에요. 우리가 조사의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복해서 조사를 했을 때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모니터링을 조사할 때 교차 조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좀 일관성 있는 조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죠.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한 직원을 평가했더니 너무 잘해요. 근데 B라는 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했더니 기대한 만큼 못해요. 이게 점수 차이가 너무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성이란 건 뭐냐면요. 동일한 측정값이 어떻게 해라? 일관성 있게 측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조사를 진행했을 때 일관성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뢰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당성이에요. 타당해야 되겠죠? 뭐가 타당해야 돼요? 실제 대우받은 거. 아니, 모니터 점수는 너무 높아. 근데 고객들이 모니터 점수가 높아가지고 우수 매장이래. 친절 매장이래요. 자, 근데 고객들이 그 매장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좀 불만이 많거든요. 실제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실제 대우받은 평가 점수와 고객이 느꼈던 거와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 내용이 실제와 가깝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타당성입니다. 자, 유용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조사가 정보가 어때요? 자,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좀 가치 있어야 된다. 괜히 쓸데없는 내용, 그리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여야 되겠죠?
고객 그 모니터 요원이 방문했을 때 한 그런 체크 결과라든지 또 평가한 그런 결과들이 기업에서 활용했을 때 어때요? 또 고객 입장에서 활용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정보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유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니터링 특징 네, 여러분 꼭 6가지 어떤 내용인지 구별해서 꼭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때 조건이 좀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대요. 도입했는데, 그러면은 모니터 요원이 와서 뭘 평가한다는데 이걸 몰라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어떤 기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제도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고객과의 하는 서비스의 약속이라든지 서비스 약속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의 기준안 이런 것들을 만든 후에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로는요,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서 훈련받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연히 모니터 요원도 우리 기업에서 추구하는 서비스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두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세요라는 사전 교육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또 개개인별로 또 평가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 평가만을 위한 모니터링이죠. 자, 개선을 위한다면요. 바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바로 모니터링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몇몇 기업에서는요. 그 결과만 보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 진행을 위한 기간이 확보돼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모니터링은요,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지속성입니다. 모니터링은요, 지속성이에요. 과거와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과거, 현재를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진행돼야 될 방안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운영할 때 전제 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 모니터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 요원의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과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기간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 평가 내용의 예시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어떤 항목들을 좀 보고 있나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안에 몇 가지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핑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고객 VOC, 그리고 고객 패널이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그럼 미스터리 쇼핑의 키워드를 찾으려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게 고객으로 가장에서 오는 거죠. 자, 가장에서 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객인지 누가 모니터 요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고객을 가장에서 온다라는 것이 사실상 미스터리 쇼핑의 가장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요. 은행이나 소매점에서, 지금이 아니에요. 1940년대 이때겠죠. 자, 은행이나 소매점에서 직원이 이렇게 좀 슬쩍했나 봐요. 이렇게 고객이 돈 들어오면 슬쩍 또 물건을 슬쩍하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감독하기 위해서 사설 탐정을 써서 진행했던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40년도에 누구다? 월마크란 사람이요. 월마크란 사람이 최초로 뭘 얘기해요? 그것을 미스터리 쇼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돼요. 누가? 1940년에 월마크란 사람이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유래되었지만, 자,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뭐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요. 자, 기업은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자, 미스터리 쇼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된 면접원이 또는 훈련된 모니터 요원이 또 훈련된 미스터리 쇼퍼가 고객으로 위장해서 우리 위장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 대부분이 뭐 가장에서 나온다는 거. 자, 익명으로 직원들의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스터리 쇼핑 여러분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고객인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쇼핑 갔다 오면 직원들 좀 당황해요. 선생님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나는 좀 평상시처럼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모니터 요원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매장에 쇼핑 갔다 오면 직원들이 쏙닥거려요. 모니터 아니야? 모니터? 이렇게요. 네. 아닙니다. 모니터 아닙니다. 자, 매장이나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부족해하는 부분들을 누구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관찰 측정한다. 미스터리 쇼핑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스터리 쇼퍼라고 한다.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미스터리 쇼핑에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거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쇼핑이 서비스 기업에 필요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해 못 간다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카페에 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자주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가입 인사만 있고 이렇게 좀 질문이 좀 없어요. 선생님 좀 이렇게 한가하거든요. 한가하니까 거기 이제 Q&A 이렇게 질문하기가 있으니까 모른다 하면은 질문을 꼭 해주세요. 이건 좀 읽으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스터리 쇼핑을 기업에서 진행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원들의 입장에선 그래요. 누가 고객이고 또 누가 모니터 요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미스터리 쇼퍼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인지할 수 있냐면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이거 뭐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뭐 관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받으실 게 뭐냐? 감시와 통제선이 아니다. 뭐래라? 실질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거다라고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암행어사식 이 키워드 좀 봐주세요. 우리가 미스터리 쇼핑을 물을 때 암행어사식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나 암행어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죠. 가장에서 오죠. 그래서 암행어사식 뭐 조사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직원들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말입니다. 언제부터?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에 우리 기업에서는 암행어사식 미스터리 쇼핑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라는 어떤 기간을 좀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간을 몰라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아가씨가 좀 전에 저처럼 제가 방문했더니 고객인가 모니터 요원인가 이런 평가를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 응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직원들이 또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해줘라? 기간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어떠한 내용을 좀 진단 또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는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 이것을 유의사항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미스터리 쇼핑에 유의해야 될 것.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한다? 조사 일정도 알려줘라. 그리고 어떤 걸 평가할 것인지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가 좀 멀어서 여러분 별표 치기도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별표 3개 갈까요?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거, 서비스 모니터링의 특징 6가지였죠. 미스터리 쇼퍼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미스터리 쇼퍼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자, 미스터리 쇼퍼가 갖춰야 될 요건과 서비스 모니터링 특징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잠깐만 관찰력 이게 미스터리 쇼퍼에 있는 건지 어떻게 서비스 모니터링에 있는 건지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스터리 쇼퍼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입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뭐 사내 강습을 있었단 말씀드렸죠?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모니터 위원이 좀 멀리 가야 돼. 그 조사를 하는 면접은 멀리 가야 돼. 근데 거기를 자기가 자주 갔었나 봐요. 그래서
갔다 온 척하고 이렇게 좀 이게 가짜 이게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나중에 발각돼서 좀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미스터리 쇼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자면 그것을 뭐 가장 기본 소양이다 얘기하고 있는 뭐다? 우리는 신뢰성을 얘기해요. 미스터리 쇼퍼가 작성한 보고서는요, 기업에서 단순히 서비스 품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참여해서 미스터리 쇼퍼가 작성한 또 관찰한 평가한 그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아주 유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래라 신뢰성을 바탕으로 또 진행돼야 된다. 이것은 미스터리 쇼퍼의 기본 소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미스터리 쇼퍼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 중에 기업에서 여러 용도로 자료가 활용되기 있기 때문에 자, 자료 조사에 어떻게 된다? 밑바탕이 돼야 될 것으로 미스터리 쇼퍼의 기본 소양에 해당되는 것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찾아주면 돼요? 당연히 신뢰성을 찾아주면 되겠지요. 자, 계획성입니다. 아유, 뭐 내가 편한 시간에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두 곳을 관찰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가서 쭉 갔다 하면 되지. 하지만 매장의 상황이라는 건요. 뭐 고객이 갑자기 많이 몰릴 수가 있고요. 또 뭐 고객의 입점이 없어서 고객 응대를 뭐 관찰하기 어렵거나 또 직원이 나를 응대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좀 계획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마감 시간들을 고려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 한 곳만이 아니라 다수에 하다 보니까는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몬토 의원이 고객 가장하러 갔는데 잠깐! 체크리스트를 까먹었어요. 내가 지금 뭘 관찰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정확한 관찰력이 필요해요. 한정된 시간이 어때요? 너무 오래 있으면 그 매장에서도 평가받는 곳에서도 어때요? 모니터링 요원 때문에 영업이 방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사항을 점검한 것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또 이런 관찰력, 체크리스트를 인지하고 이것을 관찰하는 것도 뭐다? 또 갖춰야 될 요건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객관성도 필요하겠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 그렇죠. 객관성이죠.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요건들이 좀 있을까요? 융통성이에요. 지금 매장이 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고객이 좀 화를 내고 있고 클레임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모니터 이 미스터리 쇼퍼는 나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가 관찰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때 직원의 응대를 체크하게 되면은요, 평가하게 되면은 이게 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매장의 상황을, 유동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과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관찰은 누가 해요?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미스터리 쇼퍼에 의해서 관찰된 거를 보고서를 통해서 각 부서의 사람들이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죠.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은 걸 관찰했는데 보고서는 아주 대략적으로 작성하게 돼요. 결국 보고서로 뭘 보게 돼요? 모든 거를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도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 요원이 갖춰야 될 그런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보고나 대답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보고 듣고 왜곡하지 않고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도 요소다 볼 수 있겠죠. 작문 능력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꼼꼼하게 작성을 하지만 이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의 작문 능력도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문 능력에서부터 신뢰성까지 미스터리 쇼퍼가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구별해서 학습해 주십사 얘기 드리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미스터리 쇼퍼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패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객 패널 한다면은요, 아주 다수의 고객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몇몇 전문가를 모셔놓고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어떤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한 번의 조사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패널 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패널 조사는 그럼 뭐다? 정리해보자면 어떤 기업에서 조사하고 싶어요. 자, 특정 조사를 진행할 때 대상자를 좀 선정하게 되겠죠? 좀 전문적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이번 년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고객 중에 표본을 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기업의 상품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떤 특정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계약해요. 계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요. 어떤 시간 변화에 따른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시간에 따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게 반복 조사의 특징이겠죠. 자, 조사 대상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런 고객 집단을 뭐라고 얘기한다? 고객 패널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기업이 실시하는 고객 패널 제도와 고객 패널의 기준은 모니터와는 차별화를 두어서 좀 전문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어떤 체험할 수 있고요. 또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에서는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 패널 뭐 몇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은 한 번 조사를 끝나요? 그렇지 않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기업과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자, 그럼 패널 조사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널 장점을 했더니 동일한 샘플과 동일한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다 보니까요. 뭘 알아볼 수 있어요? 변화를 추적할 수 있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패널 조사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수 패널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널 조사의 의미예요. 동일한 집단의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건 뭐죠? 이건 패널 조사예요. 자, 이것을 패널 조사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순수 패널이다도 얘기할 수 있죠. 패널 조사입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집단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 패널은 좀 달라요. 집단은 어때요? 여러분 중요하죠? 자, 패널은 똑같아요. 그럼요. 집단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보가, 수집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질문이 달라지니까 수집된 정보도 달라질 수 있는 패널 조사에 해당되는 것. 뭘 찾으면 돼요? 혼합 패널을 찾아주면 돼요. 자, 자주 나오는 거 뭐라고요? 혼합 패널이에요. 자, 동일한 집단으로 진행되는 조사며, 자, 경우에 따라서 수집 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 패널 조사에 해당되는 것. 뭘 찾으면 된다? 혼합 패널이다. 왜 정보가 달라져요? 질문이 변화되기 때문이겠죠. 이거 좀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조사가 진행되냐? 설문조사, 시장조사, 모니터링, 또 현장 체험 등을 활용해서 또 토론을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뭐 패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고객 VOC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VOC, 이것을 고객의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지금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유통회사에 이런 그 매장을 가게 되면은요, 그 샵 어느 공간에 고객의 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이런 집 모양이 하나 있어요. 고객의 소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레스토랑 가게 되면요, 레스토랑에서도 고객의 소리함 작성해 주면은 뭐 고객님에게 뭐 어떤 마일리지 뭐 적립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기업에서 수집해서 그것을 좀 경영에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선생님은 이런 고객의 소리를 좀 잘 낼 것 같아요? 못 낼 것 같아요? 그렇죠. 빙고! 저는요,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가면은 좀 이렇게 지적질을 좀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이 키오스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힘들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키오스크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한 분은 도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가지고 다 도와드릴 순 없잖아요. 근데 봤더니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게 좀 작동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원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봤더니 직원 그 카운터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주문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물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대면에서 그 주문을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고객의 소리잖아요. 자, 직원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고객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에게 아주 썩소를 날려주셨어요. 예, 라고 하셨어요. 또 상처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적질은 뭐였어요? 바로 고객의 소리죠. 그런데 고객이 이런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객의 소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고객 VOC라는 거 그럼 어디서 유래가 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결점 운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제로 디펙트에서도 이런 운동에서 유래가 됐다. 또 제로 컴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활동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죠. 불만을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운동에서 유래가 되게 됩니다. 자, 기업 입장에선 저처럼 어떤 지적질만 고객의 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불만 있죠. 또 의견도 있어요. 저 불만만 있나요? 저 또 한 적 있어요. 칭찬이요. 기사에 이렇게 멋진 직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원에게 많은 칭찬해 주세요. 저 이런 것도 자주 올리거든요. 자, 고객의 칭찬 불만 이런 것도 있다. 또 문의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고 패널 또 표적 집단 면접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집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지만 기업에서 고객의 소리를 수집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전화, 고객 상담실 전화로도 되고요. 또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가 있겠죠. 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에서 고객의 소리에 대한 채널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고객의 소리는 귀찮아. 고객의 볼멘 소리야. 이건 일을 더 만드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축소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어떻게 해라. 고객의 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은 확대돼야 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고객의 VOC는 무결점 또 불만을 최소화 운동에서 유래되었다. 단순히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문의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VOC가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고객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VOC라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기업에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 브랜드의 선호도라든지 우리 제품의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진행하냐면 1차 조사라는 걸 진행하죠. 자, 1차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요. 기업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어떤 설문지를 만들고 또는 패널을 모집해서 고객의 의견을 듣고 또 어떤 주제를 통해서 토론하게 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료를 수집하는 거를 1차 자료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고객에게 설문이라는 거 서베이를 하려면은 설문지도 개발해야 되겠지요. 또 대상자도 뽑아야 되겠지요. 또 설문지를 회수해야 되겠죠.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객의 소리는 어때요? 즉각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땠어요? 고객이 키오스크를 작동하기 힘드시면요.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소리가 어때요? 빠르게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자료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떻다? 빠르다라는 것이 좀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CR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RM은 고객 관계관리 프로그램으로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정보, 제공하고 있는 어떤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오퍼라든지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CRM의 한계점을 극복해서 고객이 바로바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CR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RM이 또 데이터를 또 분석해가지고 자료가 도출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고객의 소리를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바로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뭐냐면 CRM의 한계점, 어떤 뭐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집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차 자료보다 빠르고 CRM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경로로 입수된 그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또 뭐 해줄 수 있어요? 아, 고객님, 지난번에 그 조언해 주셨던 사항을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어머,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개선해 줬어요.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참여한 거잖아요. 나의 의견이 기업에서 받아줬고 또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에 확답을 해줬어요. 나는 그냥 별거 아닌 고객인데 이 기업은 고객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그렇죠. 대단하네. 대단한 기업이야. 라면서 충성도도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이것도 마케팅 활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요, 기업에서 이런 VOC 고객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고객의 소리가 성공하려면 좀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얘기하지 말아라. 전 수명과 전 주기에 걸쳐서 고객의 VOC를 적극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VOC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 건 정보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직원에게, 패스트푸드점의 그 직원에게 그 키오스크 그거 얘기했던 직원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썩소를 남겼죠. 그래도 전 서비스 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조언을 드린 건데 그분이 뭐 했어요? 그냥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고객의 소리가 묻혀버리게 되죠. 뭐래라 고객 소리 했다면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적어도 그 직원이 몇 월, 며칠, 몇 시 한 고객의 VOC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업 내 사내 그 포스에다가 입력만 했어도 당당히 유용한 정보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자료를 통해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고객들이 느끼는 추세를 좀 파악하고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좀 혁신적인데? 어떤 고객이 어떤 가전제품 뭐를 좀 사용했어요.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고객의 소리로 이렇게 좀 전달했죠. 와, 기업 입장 어때요? 이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야. 우리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야 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보상 제도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고객이 그러면 다양한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또 이걸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효과적인 VOC 운영을 위해서 VOC가 발생한 조직의 변화를 또 평가해야 된다. 저는요, 그 매장에 갈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고 좀 그래요. 특히 그 점장님은요,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도 고객의 부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이것을 데이터했다면은 그 조직이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뭐래라 좀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화 사항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이다.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VOC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군맨이 얘기했죠. 고객의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8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주 고객의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좀 혼돈해요. 왜냐하면 말을 조금씩 바꿔서 나오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그렇죠. 고객의 소리가 다 있지만 굉장히 다급하고 바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다 보니까 아무리 고객의 소리를 기록하고 데이터화했어도 뭡니까? 우선순위가 없다면은 이거는 고객의 의견, 고객의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로 본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 좀 어떻게 바꿔서 나올까요? 우선순위를 명시한 분석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명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중복됐어요. 그 의견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중복된 자료 수집 이런 것도 훼손할 수 있다.
일가일상 없는 자료의 분류, 또 일가일상 있는 분류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또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비능률적인 보고 체계로 인한 자료의 상실도 마찬가지고요. 즉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쌓아놨어요. 오래된 자료. 그것을 고객의 소리를 그냥 데이터만 있고 이것을 행동으로 개진하지 못한 것도 고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겠죠. 결론이 서로 다르게 보고됐어요. 그렇죠. 결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된 다양한 분석.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좀 바꿔서 낼까요? 결론을 일관성 있게 또 통일성 있게 분석한 자료. 이것이 뭐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보기를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니다. 훼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찾아주면 돼요. 자, 부요시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을 미미한 것도 고객의 가치, 고객의 피드백을 또 훼손하는 그 8가지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문제를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걸 사실 좀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용어를 좀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대립되는 말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 훼손하는 8가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고객이 말해주는 부요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제대로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8가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